토트넘은 7일 2023-2024 프리미어리그 11라운드에서 런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첼시와의 홈경기에서 1대4로 패배하며 승점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전반 6분에는 토트넘이 대한 콜루셉스키의 선제골로 이기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전반 33분에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레드카드로 퇴장당하며 후반 10분에 데스티니 우도지가 경고 누적으로 이후 퇴장을 당하며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토트넘은 후반에 니콜라 잭슨에게 3골을 내주며 대패하게 되었지만 이날 토트넘은 패배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축구를 선보이며 포기하지 않고 경기를 이어갔습니다. 경기 종료 이후 손흥민은 자신의 공식 채널을 통해 팬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이번 경기에서 팬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은 정말 놀랍고 믿기 힘들 정도였습니다라며 경기 중에 몇 번의 실수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지만 우리는 이러한 실수에서 배우고 더 강한 팀으로 돌아오겠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아침 일어나서 우리 선수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팬들에 대한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다음 경기를 위한 준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며 다음 경기에 대한 승리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풋볼 런던은 그의 경기 평점을 8점으로 평가하면서 경기 초반에 골을 넣었지만 오프사이드로 판정됐다. 끈질기게 수비 역할을 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경기 막바지에 결정적인 기회를 잡았지만 로베르트 산체스에게 막혔습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브닝 스탠다드는 손흥민은 끊임없이 팀을 위해 뛰며 지치지 않았습니다. 특히 우도지가 퇴장 후에도 더욱 헌신적으로 경기를 이끌었으며 오프사이드 판정이 확실히 아쉬웠습니다라며 평점 8점을 부여했습니다. 칭찬의 소리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게리 네빌은 스카이 스포츠를 통해 손흥민이 스트라이커로서 얼마나 훌륭한 플레이를 펼치고 있는지 생각해보세요라며 의문을 제기하고 개인적으로 손흥민이 최고 수준을 벗어났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는 에너지를 되찾고 최고의 선수로 돌아왔습니다. 원톱 공격수로서 성공적인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영국 언론은 패배 이후 토트넘 라커룸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암울해 이를 극복하기 어려웠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실 토트넘은 시즌 초반부터 패배감을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죠. 게다가 이번에는 안타까운 일들이 동시에 너무 많이 일어나서 토트넘 팬들은 다가오는 경기에 대해 많이 걱정했을 것인데요. 하지만 토트넘 선수들은 울브스전에서 이런 암울한 상황이 반복되도록 놔둘 수는 없기 때문에 슬퍼할 시간이 별로 없죠. 하루의 휴식을 취한 토트넘은 현지 시각 8일 오전 첫 훈련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오전 훈련은 메디슨, 히샬리송, 반데벤 등 일부 부상 선수들의 부재로 인해 이전 훈련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이번 주말 경기에 주요 선수들이 연이어 결장하면서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는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영국 언론은 오늘 오전 연습에서 선수들이 집중력이 높았으며 특히 주장 손흥민이 팀의 사기를 북돋아주는데 매우 훌륭한 역할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울브즈는 토트넘보다 약한 팀으로 평가되지만 선수들은 절대 주관적일 수 없죠. 왜냐하면 토트넘을 상대하기 전에는 첼시도 약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슈퍼컴퓨터에 따르면 토트넘도 더 높은 승률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죠. 따라서 토트넘은 더 이상의 패배를 피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토트넘 선수단의 깊이가 없어 핵심 멤버가 빠지면 곤란할 것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이번 경기는 토트넘이 10경기 무패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운이 아니라 진짜 강함 때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주장 손흥민도 이날 오전 연습에서 팀원들에게 긍정적인 격려의 말을 전하며 울브즈전에서 득점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반면 대표팀 선수들도 아쉬움과 슬픔을 뒤로하고 연습에 집중하며 더욱 더 승리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부상당한 선수들도 최근 훈련에 참가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는데요. 반면 전문가들은 첼시와의 경기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에릭 다이어가 토트넘의 공식 선수단에 합류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다이어는 2022-2023 시즌 부진한 성적 때문에 많은 비난을 받아 오랫동안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다음 경기에서 팀 승리에 기여한다면 다이어는 앙주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신뢰를 얻고 선수 생활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부상을 피하기 위해 요즘 선수들도 너무 과격한 연습을 하지 않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첼시전 이후 5명만 있어도 그런 방식으로 뛰겠다고 자신의 경기 운영 철학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대담한 전략이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평가가 점차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포츠 매체 디 애슬레틱의 아담 크래프턴 기자는 8일 매체에서 진행된 축구 전문
팟캐스트에서 리버풀처럼 경기를 운영했다면 토트넘이 첼시를 상대로 승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하며 우도기가 퇴장한 원인은 로메로의 퇴장으로 수적 열세에서도 라인을 그대로 유지한 전술에 있었습니다라며 우도기는 무리한 파울을 저지기 위해 뒷공간에 들어온 첼시 선수들과의 충돌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로메로 퇴장 이후에도 수비 라인을 내리지 않은 것은 우도기가 자칫해서 뒷공간을 노린 첼시 선수들을 제압하기 위한 과한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우도기의 퇴장은 토트넘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빠뜨렸습니다. 크래프턴은 토트넘은 9명 선수를 가질 때 보다 10명인 경우에 더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전에 수적 열세 상황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이미 경험한 토트넘에 대한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크래프턴은 지난 10월 리버풀과의 경기처럼 토트넘이 첼시를 이길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첼시는 강력한 상대편에게 대처할 능력을 상실하고 있으며 어려운 순간에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크래프턴은 또한 리버풀의 감독인 위르겐 클롭도 자신만의 전략을 가지고 있지만 수비 라인을 내린다고 그의 철학이 흔들린다는 평가는 받지 않습니다라며 과감한 포스테코글루의 전술적인 철학이 패배의 원인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손흥민과 중앙 수비수 에릭 다이어, 미드필더 로드리고 벤탄쿠르가 후반전에도 위협적인 득점 기회를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크래프턴의 주장은 일정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9명 선수인 상태에서도 위협적인 공격 기회가 있었고 우도기가 퇴장하기 전 10명으로 경기를 펼칠 경우 경기 진행이 좀 더 수월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함께 패널로 출연한 토트넘 전문기자 찰리 에클리시어는 토트넘이 수적 열세에도 끈질기게 라인을 유지하며 첼시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라며 보통 9대11로 경기를 진행할 때 승리 확률은 극히 낮지만 토트넘은 정말 훌륭하게 싸웠다. 결과적으로 포스테코글루는 자신의 메시지를 강화시키며 팀의 장기적인 발전에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수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차지하지 못한 첼시에 대한 팬들의 분노도 이어졌습니다. 첼시 전문 기자 리엄 투미는 후반전 경기는 크게 변동되었지만 첼시는 2대1 리드에서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라며 포체티노 역시 승리했지만 그에게도 약간의 불만이 느껴졌다. 4대1 승리에도 불만과 분노에 휩싸인 팬들을 처음으로 보았습니다라며 경기력의 미흡함에 대한 첼시 팬들의 불안을 언급했습니다.